당신은 분명 거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유한 집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보고 나서서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바이 신의 딸이 얼굴에 공보가 있는 못생긴 여자라서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못생긴 소녀. 정말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결혼을 위해 수국을 던지는 걸 다들 재미있다고 여겼어요. 당신이 나를 밀지만 나는 수국을 죽지 않을 거예요. 이 장면도 2층에서 직접 공연을 하게 됐어요. 집주인은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와오. 나라가 시대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20살 미혼 여성입니다. 가족은 세금을 50%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수국을 잡기 위해 그토록 분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당신이 황제의 형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위험 있는 왕자의 온몸이 파괴되었다. 지금 그는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너무 배가 고파서 눈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갑자기 당신의 마음속에 천상의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가오별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바인딩한 호스트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GI 링어의 수국 잡기. 요정치킨 드럼스틱을 보상으로 받으세요. 수국을 떨어뜨려라. 해바라기 비밀의 책 보상. 그리고 음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왜 그 사람을 걱정했습니까? 먼저 배를 채우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 순간 내 눈앞에 그 장면이 벌어졌다. 전시장에 있던 바이잔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에서 나는 즉시 분노로 얼굴이 뒤집어졌다. 그는 딸의 수국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지에게 납치된 뒤 눈살을 찌푸리며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온다. 그 거지의 편지를 나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지아이 링어가 그녀의 수국 이불을 보았을 때 거지의 눈이 그것을 움켜쥐자 살짝 어두워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지아이자는 자연스럽게 딸의 불만을 알아차렸습니다. 해피가 빨리 다가와서 위로해줬어요. 질질 끌게 하다.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아빠가 그 사람을 설득할 거예요. 게다가 좋은 남편도 찾아줄게요. 지아이자는 나중에 이 거지에게 편지를 쓸 혜택에 대해 이미 생각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떠나게 놔두세요. 이는 바이 가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 링거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거지한테 내 수국을 빼앗겼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하나님의 뜻. 더 이상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바이 링어는 이 말을 한 후 슬픈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백자는 이 말을 듣고 몰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딸을 허락할 생각이 없다. 저런 더러운 거지랑 결혼하다니. 이때 수국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세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들 중 누구도 당신의 수국을 낚아채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것도 은근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선택을 완료한 호스트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요정치킨 드럼스틱을 보상으로 받으세요. 이미 시스템 공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요정 달다리를 넣으려는 순간 배를 채우려고 꺼내면 하인 2명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거지님이 쓴 글.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두 하인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그는 얼굴에 혐오감과 경멸의 표정을 지으며 코를 꼬집었습니다. 분명 내 냄새야. 다 훈제했어.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의심이 들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왜 나를 초대했어요? 하인 중 하나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큰 아줌마의 수국을 훔쳤어요. 왜 초대받았다고 했나요? 여기서 들었잖아. 그제서야 그는 반응하며 손에 들린 붉은색을 쳐다보았다. 수국은 압수를 하며 수국을 땅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싱글이었다. 방금 건너가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여전히 부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가요? 좋아요. 그럼 내가 같이 가서 볼게. 바로 답변해 주셨네요. 동시에 내 마음도 이 하늘로 떨어졌다. 찾아온 며느리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하인 2명을 따라 바이 가문의 옆방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 내 삼촌이 X번 들어왔어. 메인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백자는 이 사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옆방에 배치했지. 백잔 상하 X 이것저것 재보니 온몸이 더러워요. 거지의 눈썹이 꽉 찌푸려졌다. 벌 지불하고 싶지만 세금은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고양이나 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신부를 유혹하기 위해 수국을 던진 것을 후회하게 된다. 이제 한 입 먹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바이잔의 마음에는 여전히 마지막 희망의 빛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바이씨 가문이 강제로 시족을 세웠다는 뜻이다. 이 청년이 무술에 재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바이잔이 앞으로 나서서 당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내 위로 올라와 다양한 경혈과 근육을 누르세요.
그러다 절망에 빠져 한숨을 쉬었다. 이 구걸은 배경과 정체성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무술의 경락도 깨졌네. 그것은 쓰레기 속에 있는 낡은 예배용 등불일 뿐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말해도 될까요? 바이잔이 침착하게 물었다. 나는 이 화가 난 사람에게 돈을 써서 보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먼저 배불리 먹도록 해주시겠어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즉시 흥분을 느꼈다. 역시 냄새나는 거지네. 내가 주인에게 한 XX 마디는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잔은 이 말을 듣고 혐오감에 손을 흔들었다. 너 지금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틀림없이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몸의 전 주인은 끝나지 않는 암살을 피하세요. 냄새나는 도랑이나 돼지우리에 자주 숨어요. 냄새가 안 나면 이상해요. 곧 당신은 빈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내부에는 화려한 요리가 담긴 테이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나무통과 깨끗한 옷도 있어요. 테이블 위에 호화로운 요리들을 보면 문득 눈이 번쩍 뜨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보상으로 주는 요정달다리가 문득 생각났어요. 이 이름은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먼저 시스템에서 보상으로 주는 요정달다리를 먹자. 그런 생각을 하며 문을 닫은 너는 그러다가 자신감 있게 먹었다. 요정달달이 뱃속으로 들어간 후 넌 한순간에 힘을 되찾았어. 그럼 X로 잘린 너의 원경선만 보이네.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속도가 다시 연결됩니다. 이것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게 시스템이 제공하는 닭다리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한숨을 쉬고 난 뒤 나는 내 악취를 맡았다. 그는 즉시 옷을 모두 벗었다. 준비된 나무통에 직접 뛰어들어 보세요. 씻은 후 몸에 묻은 모든 얼룩과 냄새도 씻어내세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이 바로 당신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이건 너무 잘생겼어. 역시 왕세자답게 유전자가 좋다. 이것은 수천 명의 소녀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와 동시에 밖에서는 초조하게 소리치는 하인들이 있었다. 냄새나는 거지 글쓰기. 충분히 먹었나요? 선생님, 와주세요. 오늘 당신은 그 말에 대답하고 문을 열고 나갔다. 하인은 이번에 누더기 옷을 입고 글을 쓰고 있는 냄새나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성격이 변해서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냄새나는 거지입니다. 당신은 그 말을 듣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위아래로 측정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놀랐다. 냄새나는 거린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은 분명 예쁜 소년이겠지. 그 사람 XX를 봤을 때 넌 그 사람을 밀면서 상기시켜줬어. 왜 그렇게 놀랐나요? 주인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둘러 길을 안내해. 이때 옆방에 있던 바이잔 노인을 제외하고는 바이링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수국을 주운 남자를 쫓아낼까봐 걱정했다. 그러자 그는 걱정스럽게 달려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수국을 잡아준 남자가 불쌍하다. 상대방이 거지라도 걔도 인정했지. 그리고 문을 밀고 옆방으로 들어가면 바이잔과 바이링어는 모두 시간을 보았습니다. 바이잔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당신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는 지금 수국을 잡아온 것이야. 원래는 위험있고 우아했던 바이링어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란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오른쪽. 나는 수국을 잡은 거지. 이 말을 들은 지아이자는 불쌍한 마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좋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경락이 깨져서 안타깝네요. 그리고 당신은 그의 조두 반응을 보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바이자는 또 뭔가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속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물론 왕자의 정체도 밝히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다시 황제를 끌어들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형이 쫓아오니까 무심코 말했지. 내 이름은 린치바오입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 외딴 마을에서 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기근을 피해 이곳에 왔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게 된 것도 당연합니다. 지아이잔의 놀란 표정은 당신의 말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죠? 이 말은 옆에 있던 바이링어를 초조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두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원래 당신이 자신의 외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국을 집어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넌 모르는 것 같구나. 그 말을 듣고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렸어요.
다른 달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바이자는 이 말을 듣고 은근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앞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지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약혼을 끊었다고 썼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바이자는 옆에 앉아있는 바이링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 딸을 소개해줄게. 지아이링어는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긴장하면서도 기분을 조절했어요. 나중에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여성이 보입니다. 그를 향해 걸어가던 그는 몰래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지아이 표메이와 결혼하게 될까요? 그리고 바이링어가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도적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내 이름은 바이링거예요. 올해 19살. 어릴 때부터 얼굴에 공부가 나 있었어. 그래서 신부를 유혹하기 위해 수국을 던지는 것을 선택했어요. 젊은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링어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리고는 얼굴을 덮고 있던 하얀 거즈를 천천히 떼어냈다. 당신은 지샤 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얼굴에 평범해 보이는 점들을 보면 완전 충격받았어. 이렇게 몸매 좋은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얼굴이 많이 커진 것 같아. 얼굴의 같은 부위에 눈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이표메이와 결혼하려는 원래 꿈은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이링어는 당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이 굳어지자 그의 눈매가 살짝 어두워졌다. 나는 이미 당신의 대답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바로 하얀 거즈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백자는 당신 딸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슬픈 게 아니라 기쁘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씨, 너도 내 딸의 모습을 봤지? 나도 너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아. 후회한다면 사과의 의미로 은하 100냥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시스템의 목소리가 다시 머릿속에 울렸다. 새로운 작업을 실행한 호스트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지아이링거를 받아들이고 그녀와 결혼하세요. 영혼의 약을 보상하세요. 바이링어를 거부하고 돈을 가지고 떠나세요. 100냥의 금을 보상으로 주세요. 원래 XX도 기대 안 했어. 시스템 작업이 다시 트리거돼. 하지만 넌 바로 선택을 하지 않았어. 대신 그는 지아이링어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미스 바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평생 사회의 밑바닥에서 투쟁해야 할 수도 있다. 나에겐 이런 게 없다. 아직도 나와 결혼할 의향이 있나요? 당신은 당연히 외모협회에 가입할 사람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자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못생긴 아내를 갖는 것은 보물이다. 바이링어는 당신이 다시 물어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별 주저 없이 대답했다. 당신이 항상 여기에 있다면? 나는 항상 사랑했습니다. 바이링어는 부드럽고 온화하며 조용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그의 눈은 유난히 확고했다. 바이링거가 그렇게 진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셨나요? 긴장해서 떨리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긴 한데 그럼 난 내 여자와 결혼할 거야. 바이링어는 당신이 실제로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고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이때 백자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딸의 손을 당신이 잡는 걸 봤을 때 즉시 2번 기침. 작은 놈, 나에게서 손을 떼세요. 화난 자기 전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온몸이 나는 떨면서 가느다란 손을 들어 손에 쥐고는 즉시 사카이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약간 흥분됨. 나도 엑스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 경험이 없다. 바이찬이 바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링어가 즉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많은 린씨가 나와 결혼할 의향이 있으니 그러면 어서 우리가 와서 결혼할 좋은 날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0살이 되려면 아직 3개월이나 남았으니까 바이링어는 당연히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바이자는 상황이 여기까지 발전했음을 보았습니다. 지지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한 달 뒤에 너랑 결혼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그리고 방금 자신을 구한 사람을 보면 바이링어는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난 아내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나는 남편을 돕는 방법을 안다. 현재 바이링어의 마음속에 있는 조각. 마침내 큰 돌이 떨어졌다. 그녀는 영광과 부를 탐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녀와 영원히 함께할 의향이 있다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바이링어가 당신을 그녀의 내실로 직접 데려갔습니다. 옆방에서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린씨, 지금부터 이 방에 있어도 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와도 돼. 이 말을 듣고 바로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링어 선생님. 그런 다음 바이링어가 개인적으로 당신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떠났어. 그녀의 우아한 자태를 보면 상상 속의 인물이 뒤에서 한숨을 쉬었다. 피규어 정말 좋네요. 그 사람 얼굴이 좀 못생겼을 뿐이야. 하지만 그건 마치 불을 끄는 것과 같죠. 진정한 후, 지금 너는 침대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있잖아. 시스템 속 영적 에너지 알약을 꺼내세요. 잠시 후 X 살펴보니 망설임 없이 뱃속으로 삼켰다. 정신 에너지환이 복부에 들어간 후 순간적으로 강한 영적 에너지로 변화됩니다. 팔다리와 뼈까지 흘러가 차 한 잔 정도 마시고 나면 당신은 천천히 눈을 뜨고 몸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이 영적 에너지 약은 정말 강력합니다. 힘이 직접 셴텐 영역으로 침입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은 좋은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당신은 아직도 자신의 졸음을 막연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여러 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주인은 집 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당황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는 문을 밀고 나가며 중얼거렸다. 왜 나에게 집 문으로 가라고 했나요? 하지만 의심과 의심. 당신은 마침내 늙은 가정부를 따라 집 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후 방금 집 밖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물을 마차로 운반. 근처에 수백 명의 경비원이 있습니다. 모두 획득한 마스터입니다. 앞장서는 팀장은 말기에 타고난 사부이다. 바이 가문은 무술 가문이다. 무술 체육관을 개설하는 것 외에도 에스코트와 에스코트도 주요 사업이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옮기도록 지시하기. 바이자는 당신을 겪는 줄로 바라보았습니다. 린치바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잠정적으로 물었지. 시아버지, 나를 여기로 부르는 게 무슨 문제야? 가정부가 삼촌이라고 부르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를 시아버지라고 부르는 뻔뻔함이 있습니다. 백자는 이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결국 반박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여기로 부른 이유, 호이팀과 함께 여천으로 가길 바랍니다. 비록 수련 수준은 없지만 적어도 약간의 힘은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게으른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로 와서 물건을 옮기고 쿨리로 일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당신이 대답하려는 순간 시스템의 음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호스트가 새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루 고원의 요청에 동의. 낡은 철검 보상. 에너지를 삼켜서 성장할 수 있어. 육관의 요구를 거절하다. 천상의 대군주 검 스킬 세트. 작업이 다시 트리거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상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쿨리로 일하러 갔다가 지아이 잔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나는 간다. 지아이 제니니언도 비아의 답변에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좋은. 그럼 조금만 준비하세요. 나중에 에스코트와 함께 출발하자. 그리고 실제로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트럭에 올라탔어요. 그러나 막대군이 출발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바이링어는 하녀샤오 홍의 집에 있었습니다. 리더는 헐떡거리며 그를 부르며 그를 쫓아갔다. 린씨, 기다려요. 이를 본 당신은 재빨리 호위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이링어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그녀를 팔에 안았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던 갑옷이 빠르게 당신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린씨, 여기에서 운성까지 50km. 근처에는 갱스터와 도둑이 자주 있습니다. 이 갑옷을 입으세요. 그것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보면 정말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는 이 못생긴 아내를 선택한 것이 맞고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부드럽게 땀방울을 닦아주며 뻔뻔하게 말했다. 그럼 고마워요 부인. 이 말이 나오자 바이링어의 예쁜 얼굴이 붉어졌다. 누군가가 그녀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번이 XX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반박하지 않고 묵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 달 안에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며 바이링어는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X 때문에 최근 몬테네그로의 도둑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수련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제 그녀는 당신이 그들을 만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때 물품을 호위하는 산길에서 태평한 표정으로 트럭에 앉아있는 것 같아 긴장하지 않고 놀러 나갔어요. 당신과 함께 앉아있는 마부 장사.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당황해서 물었다. 삼촌, 긴장되지 않나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장센, 당신은 정말 위험을 모르는군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할 것입니다. 요즘 도적들이 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무술 가족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그들에게 강탈당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궁금해서 물어보셨어요. 이미 산적들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대하, 와오.
나라 관리들은 신경 쓰지 않느냐? 장사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다들 그 도적들을 이용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듣고 갑자기 깨달았다. 그래서 그게 다야. 이건 제대로 된 XX 공모다.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과 기업인 뿐이다. 그러다가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쳐다보았어요. 양쪽을 지키고 있는 바위 가문의 경비병들. 나는 그들이 모두 조심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침 내내 도둑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팀주장 바이하우도 은근히 안도감을 느꼈다. 숲을 지나고 나면 바이하우 선장은 모두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쉬고 계속 가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트럭을 설치한 후 우리는 숲속에서 쉴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제 수국을 낚은 거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못난 우리 아줌마를 받아들였어. 그것에 대해 들었어. 하지만 구걸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못생긴 아내를 공짜로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구걸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꽤 잘생기지 않았나요? 헤이, 쓸모없는 거지가 못생긴 아내와 결혼한다. 별로 적합하지 않음. 그러자 군중 속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널 향한 비웃음 가득한 말들. 당신과 장산마불은 그들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런데 넌 별로 관심이 없어. 결국 다른 사람의 입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돌아서세요. 삼촌, 그 새끼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세요. 그들은 단지 당신이 우리 아가씨와 결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질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향한 장산의 친절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을 때 갑자기 당신은 마음이 조여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거의 즉시 산이 머리를 세게 눌렀어요. 그러다가 고정된 화살표를 보았습니다. 내 뒤에 있는 큰 나무에. 그것을 깨닫고 장사는 고개를 들었다. 큰 나무에 맞은 화살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음 초 숲속 깊은 곳에서 쏘아진 수많은 화살들.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마부들과 짐꾼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쓸모없는 삼촌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장사는 그런 걸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친절한 말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가장 먼저 반응한 바이아우 선장은 얼굴을 바꾸며 화를 내며 소리쳤다. 적의 공격! 적의 공격! 이때 당신은 이미 큰 나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뒷손에 낡은 철검을 들고 있다. 화살을 한 바퀴 돌린 후 도적 두목 탱지원준이 신이 나서 소리쳤다. 나를 위해 이 사람들을 모두 죽여줘. 아무도 남겨두지 마세요. 그리고 주문으로 큰 검을 들고 있는 도적 3에서 400명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바이하우는 많은 도적들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이 오자 갑자기 또 표정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는 도둑을 먼저 잡으려면 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블랙 밴디트의 리더를 죽여라. 그러면 다른 흑산 도둑 샤오샤오는 싸우지도 않고 퇴각할 것이다. 생각이 맑아진다. 그는 긴 칼을 손에 쥐고 도적 대장을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그 사람 좋은 생각이 있어. 하지만 현실은 잔혹하다. 도적의 두목이 바이아우가 방향을 돌리는 것을 보았을 때 달려오자 그는 과감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 사람이 실제로 나한테 왔어. 나를 위해 죽음을 찾아주세요. 이 말을 하고는 얼굴이 굳어져 정면으로 마주했다. 두 무기가 접촉한 순간 거대한 힘이 바이아우를 놀라게 했다. 다음 초 긴 칼이 바이아우의 가슴을 직격했다. 그러다가 즈하오의 몸이 갑자기 땅에 쓰러져 완전히 죽었습니다. 호의를 지키던 바이씨 가족 모두는 이 광경을 보고 절망에 빠졌다. X의 힘을 가진 선장도 죽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습니까? X가 죽자 도적 두목은 신이 나서 소리쳤다. 형제, 그들의 지도자는 죽었어. 나를 죽여라. 이 말을 들은 도적들은 즉시 기세가 높아졌다. 오히려 바이 가문 수비대의 기세는 순식간에 X 최저가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철검을 쥐고 거침없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바이 가족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또 수국을 던져야 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도왔을 때 눈먼 도적 몇 명이 당신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작은 남자가 다가와 한 번의 타격으로 당신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작은 자기 얼굴은 칼 하나로 그들을 죽여라. 그리고 내가 XX번 죽인 후에
소심함이나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에 들린 철검을 신이 난 표정으로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 부러진 검도 XX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생명 에너지를 삼킬 수 있습니다. 곧 이것이 당신을 더 자신감 있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10여 명을 죽였습니다. 작은 도둑이 당신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있던 장산이 이를 보았다. 이 장면은 내 눈을 크게 뜨게 만들었다. 우리 삼촌 너무 대단하시죠? 이건 남의 입에 있는 쓰레기인가? 그리고 또한 당신의 리더십 아래서 바위 가문의 경비병들도 싸울수록 점점 더 용감해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도적단의 리더는 이런 유능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젠장. 실제로 강력한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그가 말하면서 탱지연주는 샌을 손에 쥐었습니다. 철검이 엄청난 힘으로 당신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번에도 도적 몇 명을 죽였습니다. 손에 들린 부러진 검도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했다.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랐을 때 소년, 죽다. 탱지연준이 소리친 후 그는 나는 온 힘을 다해 당신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 칼은 너무 강력해서 마냥 맞으면 X는 널 죽일 수 있어. 그래도 살짝 옆으로 돌아보는 널 보면 안도감이 들어. 그는 피하고는 반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말했다. 시간에 딱 맞춰왔어. 내 칼은 당신의 피가 부족합니다. 그가 말하자 이순신의 손에 들린 철검이 옆으로 쳐졌다. 탱지연주는 자신이 일격에 패한 것을 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손에 든 X나이프를 휘두르며 앞을 막는다. 나를 죽이고 싶어. 넌 그럴 자격이 없어. 그 직후 칼과 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반격 세력은 탱지연주는 관성으로 인해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좋은 소년, 내 3번의 연속 찹을 시험해보자. 이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감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흑철검을 손에 쥐고 몸에 남아있는 영역을 미친 듯이 동원했다. 당당당. 엑스나이프가 3번 연속 맞았어. 흑철검을 이용해 차례차례 막아낸다. 탱지연주는 충격을 받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트리플 찹을 놓친 적이 없다. 당신은 실제로 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순간을 반격의 기회로 보았죠. 그는 손을 들고 검으로 상대를 직접 찔렀다. 그러자 그의 어깨가 다리를 들어올리고 세게 걷어찼다. 10m 떨어진 곳에서 쫓아내세요. 땅바닥에 쓰러진 탕젠지는 어깨를 찔렸다. 하지만 여전히 일어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연히 당신은 이 기회를 이용해 상대를 일격에 죽이고 싶어합니다. 탱지연주는 당신의 모습을 보자마자 즉시 걱정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차단하다. 나를 위해 그를 차단해. 우리는 꼬꼬마 도둑을 만날 거예요. 그의 앞에는 미니언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X는 결국 당신 한 사람과 한 칼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탱지연준이 죽기 전에 그는 여전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굴렸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무도 없는 사람의 손에 곧 이 전투는 적기 리더를 죽인 후 시작되었습니다. 위협적인 도적들도 차례로 흩어졌습니다. 전투도 끝났다. 이 장면을 본 바이 가족 모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삼촌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애원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전쟁이 가라앉았을 때 장선택 XX 시간 그는 나무 뒤에서 달려나와 신이 나서 말했다. 삼촌,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블랙 마운턴 밴디츠의 3번째 리더도 당신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장센의 아첨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X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은 다들 조심해야 해요. 도적들이 다시 올지도 몰라. 부주장 왕대장, 도다가와 즉시 지시를 요청했다. 바이 선장이 죽었다.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한 뒤 엄숙하게 말하라. 먼저 부상자를 바이의 집으로 데려가도록 경비원을 보냅니다. 나머지는 계속 호위로서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어두워지기 전에 이 물품들을 여천으로 배달해보세요. 좋은. 바로 할게요. 왕 대조왕은 이 말을 듣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제 에스코트 팀 전체에서 나의 삼촌인 당신은 중추가 되었습니다. 바이 치청 가족. 이때 바이 링얼은 내실 앞정원에서 검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개인 가정부 샤오홍은 서둘러 그는 달려가서 소리쳤다. 놓치다. 좋지 않음. 우리 에스코트가 산적엑스에게 강탈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부상자들이 밖으로 보내졌습니다. 무엇? 지아이 링어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X.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검을 떨어뜨리고 재빨리 뛰쳐나갔다. 바이 가족의 로비에서 지아이자는 에스코트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수록 그는 더욱 겁이 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구해준 사람은 내 삼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또한 블랙 마운턴 밴디츠의 세 번째 지도자 탱 지연준을 죽였습니다. 바이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 말을 들은 경비원은 감탄하며 대답했다. 진짜 주인이네. 나의 삼촌은 전쟁의 신과 같습니다. 그는 블랙 밴디트의 살인자를 혼자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심지어 40에서 50명의 몬테네그로 도적들을 혼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이링어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책. 우리 물건이 도둑들에게 강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린 선생님, 괜찮아요? 이 말을 들은 바이자는 즉시 경비원이 방금 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바이링어는 당신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 몰래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놀라서 말했다. 마는 연습을 못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백잔도 이 말을 듣고 당황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힘을 시험해 볼 때까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어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만약 사위가 정말 그렇게 많이 변했다면 정말 웃게 만드는 꿈이네요. 다음날 아침 일찍 그리고 당신은 남은 호이튼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이장과 바이링거는 그는 또한 아침 일찍 그를 맞이하기 위해 집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아한 자태가 보이는군요. 바이링어는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엑스는 결국 상대방을 오해했다. 그의 눈이 바이잔에게로 향했다. 시아버지, 다행히도 나는 내 운명에 부응해 살아요. 상품이 여천의 팬 가족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최종 결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품에서 운하 만냥을 꺼내 상대방에게 건넸습니다. 자자는 자기 앞에 있는 만냥을 바라보았다. 인치엔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치바오, 당신은 좋은 일을 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당신이 블랙 밴디츠의 세 번째 리더를 죽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사실대로 답변해 주셨네요. 좋아요. 도적들의 세 번째 우두머리는 정말로 나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지아이자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놀라움은 더욱 심각해졌어. 그는 즉시 손을 뻗어 다시 당신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그저께 잘못 만졌나요? 그리고 넌 좀 당황스러워. 시아버지, 뭐 하세요? 바이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경락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탐험 후에 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의 경락은 실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 한 잔 후, 백자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신이 나서 말했다. 매우 좋은. 이제부터 너는 내 바이씨의 사위가 될 것이다. 한 달 뒤에 결혼하실 거예요. 이번에 지아이자는 당신을 나의 사위로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결혼 날짜를 반달 앞당겼다. 바이 가문의 저택 내부. 원래 바이 자는 거지인 당신에 대해 글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아내인 지아이엔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XX의 공연은 그를 매우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기로 했어. 치바오, 링어의 어머니입니다. 또한 미래의 시어머니. 이 말을 들으면 즉시 머리를 숙이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아름다운 여인은 몇 번 기침을 한 후 당신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인해 그녀는 사위가 될 사람에 대해 매우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치바오, 너는 이제부터 이곳을 너의 집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을 나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후 그녀는 다시 기침을 참을 수 없었다.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엑스 미래의 시어머니를 측정하셨나요? 상대방의 온화한 성격이 얀데레 같은 아름다움을 주는 걸 보니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당신은 나를 설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몸이 불편할 경우 먼저 가서 쉬는 게 어때? 지아이자는 그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동시에 매우 괴로움을 느낍니다. 숙녀, 먼저 가서 쉬는 게 어때? 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사위와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날 수 있었나요? 딸은 결혼 정년기가 된 이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그녀의 고민이 되었다. 이제 내 딸은 마침내 완벽한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녀도 안심했다. 그냥 마음속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것뿐이야. 왜냐면 이 미래의 사위가 더 크다면 어머니로서 그녀는 자신의 추함을 더 걱정합니다.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녀가 몸에서 흰색과 둥근 옷 펜던트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당신의 손에 쥐고 첸센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바오, 수년간 개인 소장품인 줄링 제이 펜던트입니다. 당신을 위한 만남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바이링어는 이것을 보고 즉시 충격을 받아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연습할 때 사용하는 옷 펜던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줬어요.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이 말이 너를 살짝 감동시켰어.
즉시 그는 재빨리 지아이 링어의 흰 피부의 손에 있는 옷 펜던트를 놓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상대방에게 미래의 시어머니에게 돌려달라고 손짓했다. 아름다운 여인은 이것을 보고 손을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시바오, 거절하지 마세요. 연습에 잘 활용하세요. 재배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X는 실제로 미래의 시어머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친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좋아요. 앞으로도 링거와 함께 좋은 삶을 살아보세요. 내일 모레 성 동쪽에서 성전 박람회가 있어요. 당신은 링어를 데리고 놀러 나갑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말을 하다가 다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알고 지낸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으며 아직 서로에 대한 감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가기 전에 그녀를 잘 훈련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자는 그의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말하려고 했는데 X 두한다오. 사찰 박람회 등 참석하면 좋은 일이 있나요? 내일 모레가 치청의 연례 사냥 대회가 열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같이 가자. 아름다운 여인은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멍청하게 지아이 잔을 몰래 노려보았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피를 한 입 뱉을 뻔했다. 그녀는 자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과 관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나를 사냥 대회에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시스템의 목소리가 다시 당신의 마음에 나타납니다. 새로운 작업을 실행한 호스트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시아버지에게 치성 수렵 대회에 참석하기로 약속. 영적 에너지 약을 보상하십시오. X. 일단 소드류 브레이킹 슬래시. 시어머니에게 청동 사찰 박람회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드래건 타이거 필, 셰돌리스 스태프 및 차움 인프루브를 보상합니다. 그런 다음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나중에 그는 장인 지아이 잔에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나는 내일 모레 당신과 함께 사냥 대회에 갈 것입니다. 지아이 잔은 당신이 그와 함께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냥 일행은 갑자기 만족스럽게 웃었다. 좋아요. 남성은 기여하고 경력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찰 박람회처럼 지루한 일은 가지 않아도 괜찮아. 아름다운 여자가 남편을 이렇게 보는군요.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기침을 해요. 지아이 잔은 불안한 마음으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아름다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바이잔을 맹렬하게 노려보았다. 조만간 나도 너한테 화를 내는 날이 올 거야. 바이링어는 어머니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매우 슬펐습니다. 사실 그녀는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성전 박람회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선택한 것을 보고 즉시 당신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성전 박람회는 3일 동안 진행됩니다. 내일 모레는 안 가. 그 사람과 나는 앞으로 이틀 안에 거기에 갈 수 있어요. 당신은 이것을 보고 나를 설득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성전 박람회에 가려면 다음 이틀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미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았다. 바이자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기침을 심하게 했다. 실제로 그는 약간의 피를 토했습니다. 너도 무서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방금 사오셨어요. 자신의 아기를 자신에게 주십시오. 즉시 나는 방금 구입한 XX 알약을 기억했습니다. 꺼내기 전에 잠시 꺼내는 척했어요. 시어머니, 여기 XX 알약이 있어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먹어라. 아름다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그를 안고 싶지 않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습니다. 시바오, 나는 10년 넘게 아팠어요 XX. 키컨의 기적적인 의사조차도 그것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알약은 아껴두는 게 낫겠죠? 그리고 싸구려 시어머니를 보면 받아들이지 않죠. 무심코 다른 이유를 만들어냈어. 시어머니, 이 약은 정말 효과적이에요. 국어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불멸자에게서 얻었어요. X는 유효합니다. 괜찮은. 그럼 나도 해볼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것은 효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비약을 가져다가 입에 넣었습니다. 이때 바이신의 거실에서는 미인은 원래는 당신이 차가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엘릭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그녀의 몸에 들어왔습니다. 바이자는 처음에는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내의 표정이 바뀌면서 장미빛이 되고 기침이 멈춘다. 내 마음속에 점차 희망의 빛이 솟아올랐어요. 바이링어는 이것을 보고 어머니를 기대하며 바라봤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아름다운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몸의 변화를 따라가세요. 이 엘릭서는 정말 마법 같아. 먹고 나니 호흡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자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원래 당신이 마술사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한 것이 진실인 것 같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본 후 지아이 링어는 마침내 그래, 우리는 기쁨의 눈물로 서로를 껴안았어. 매우 좋은 어머니, 당신의 병은 마침내 치료되었습니다. 백잔도 너무 신나고 행복했어요. 그의 딸과 아내는 항상 그의 두 가지 걱정거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나의 큰 은인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시 후 그 아름다운 여인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망 있는 사위, 나에게 이렇게 귀한 비약을 주셨네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이 말을 듣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게다가 귀중한 정령수집 비치 펜던트도 주셨는데요. 이 말을 듣고 아름다운 여인은 당신을 바라보며 점점 더 기뻐하게 됩니다. 좋은 상, 시어머니가 보신 게 맞습니다. 링거는 당신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 말을 듣고 나면 고개를 흔들고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다. 응답하지 않음. 곧 밤이 깊어가자 가족 식사도 끝이 난다. 당신과 바이 링어도 그녀의 내실 문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아이 링거는 다시 멈춰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린씨, 우리 엄마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의 비약이 아니었다면 올해는 어머니가 살아남지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당신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곧가족이 될 거라고 이미 말했잖아요.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바이 링어는 여전히 당신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를 비추는 하얀 달빛을 봐. 그녀의 심장 박동은 훨씬 더 빨리 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예쁜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라고요. 남편, 점점 늦어지고 있어. 먼저 송시로 가겠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한 뒤 수줍은 얼굴로 내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약간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실제로 그를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이 링어가 수줍은 표정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 엄숙해. 왜냐하면 당신의 가족이 당신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연루될까봐 걱정될수록 결국 당신은 타락한 왕자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동생은 왕자를 위해 엑섹스이며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튿날 은은한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출 때 너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입에서 농축된 탁한 공기를 한 모금 내보냅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드렸다. 당신의 옥 펜던트는 즉시 감동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마스터 레벨까지 돌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영혼 수집 비치 펜던트는 정말 유용합니다. 실제로 주변 100m의 영적인 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손끝으로 행운을 시험해보세요. 그런 다음 앞에 있는 벽을 세게 가리키세요. 순간 나는 당신에게서 날카로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튀어나와 벽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연습하세요. 조만간 그는 황실 형제의 재배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러면 추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갑자기 밖에서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 일어났어? 곧 떠날 예정. 부드럽고 평화로운 이 목소리를 듣고 나면 나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X문을 열었다. 일어나. 갑시다. 이때 집 밖에서 바이자는 이미 그의 팀을 이끌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 밖에서 열리는 키컨의 연례사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 외에 바이 가문의 젊은 후손이 3명 있습니다. 당신과 바이 링어가 다시 함께 걸어가는 걸 봐요. 호 지아이자는 즉시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치바오, 점점 늦어지고 있어. 우리는 즉시 떠날 것이다. 과거 사냥 관습 때문에 바이 가족은 키컨의 다른 회사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당신처럼 유능한 사위가 생겼습니다. 전쟁 이후부터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할 생각을 해왔습니다. 당신 앞에서 얼굴을 좀 벌어보세요. 동시에 흑벽산 산적 베이스 캠프에서 두 번째 상사인 탕홍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기분이 좋아졌다. 바로 그때 밖에서 한 꼬마가 서둘러 달려왔다. 두 번째 담당 바이 가족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홍은 즉시 술잔을 내려놓고 정님, 쟁님 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X, 드디어 소식이 왔어요. 빨리 말해봐. 그 작은 남자는 일어난 일을 보고 진실되게 보고했습니다. 가장이 가족을 이끄는 사람, 삼촌이 사냥 대회에 가셨어요. 이 말을 들은 당홍은 갑자기 일어나 불길한 표정으로 말했다. 헤럴드 블랙호크 비행대, 개인적으로 팀을 유엘라이 마운턴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린치바오를 죽이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항내산 기슭에서 이때 키컨의 다른 가족들도 많이 도착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바이시 가문과 같은 무술 가문이다.
다들 이 사냥회의를 통과하고 싶어해. 우리 가족의 젊은 세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바이잔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상기수로 데려갈 때 X시간의 등록을 위해 등록 사무실에 갔습니다. 방금 막 도착했다는 거야. 그러던 중 두 노인이 바이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쁜 의도로 X에게 인사합시다. 바이 형제, 당신은 여기 있어요. 3번 연속 바닥인 줄 알았는데 올해 사냥 대회에도 감히 올 엄두도 못 내시나요? 정사각형 머리와 정사각형 얼굴을 가진 중년 남성. 웃는 얼굴로 오세요 곱하기 쌓인 인사. 이 사람은 바로 키컨의 팽 가문의 당주인 팽종아오입니다. 지아이자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바이 가문은 자녀들의 강인함으로 인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3회 연속 헌팅 컨퍼런스 최하 위권을 기록하게 됐다. 그러나 지아이자는 곧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팡 형제, 올해 사냥회의 XX며 우리 바이 가족은 이제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팽종아오는 이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 바이 가족만이 너무 약하다. 젊은 XX는 아직도 X를 갖고 싶어한다. 하. 이때 팽종아오 옆에 있는 또 다른 중년 남성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이 형제, 꿈은 그만 꾸세요. 바이 가족이 올해 X를 얻을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치청으로 기어가겠습니다. 두 노인의 조롱에 맞서는 바이자. 그도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가볍게 웃었다. 샤오 형제, 이것은 당신이 말한 것입니다. 때가 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샤오 바오책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나 XX는 널 이용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순간 팽종아오는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제가 바뀐 이후 엑스판다오. 며칠 전에 바이 가족이 수국을 던졌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거지 사위를 모집했습니다. 내 동생은 이 거지 사위를 믿고 싶지 않습니까? 사냥대회에서 XX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자. 샤오 바오책은 이것을 들었을 때 그의 말로도 전달했습니다. 조롱과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하. 나도 그 얘기 들었어. 형 이후로 당신은 정말로 그 거지를 당신의 사위로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말을 마친 후 화제를 바꾸고 계속했다. 분노해서 글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가 머물고 싶어하는 한 당신의 딸은 남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딸은 곧 20살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결혼하지 마세요. 비아의 가족은 세금을 50%더 내야 합니다. 바이잔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팽종아오는 즉시 친절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오른쪽, 바이 형제. 전반적인 상황이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구걸하고 싶다면 말을 구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딸은 글을 쓰라는 요청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비꼬는 말과 비웃음이 가득한 말. 이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바이쟁스는 그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의 강함을 알기에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 거지 한 명을 사위로 고용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마음속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나중에 사위가 얼마나 멋진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바이장과 몇 명의 노인들이 서로 소통할 때 그들의 딸도 바이링어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질질 끌게 하다. 오랜만이에요. 수국을 던져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해요. 녹색 실크 스커트를 입은 여성. 그 여자가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이 여자는 팽 가문의 셋째 딸인 팽용지입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말에는 약간의 비꼬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단순한 바이링어는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침착하게 답변해주세요. 팡인 씨는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오른쪽. 당신 남편이 거지라고 들었죠? 링거 자매. 왜 그렇게 비천한 사람을 원하는 걸까요? 그 말이 딱 떨어졌다. 함께 온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성 샤오슈슈, 샤오 자이혁슈, 도 큰 소리로 웃었다. 청 자매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링어 자매는 곧 20살이 됩니다. 더 이상 남성이 가족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바이링어를 한동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녀를 축하하러 온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분명히 그녀를 비웃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었습니다. 즉시 바이링어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거지가 아니다. 그 사람은 그냥 탈출하러 왔어. 게다가 그 사람이 내 남편보다 100배 낫지. 이 말을 들은 방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비꼬듯 웃었다. 거지가 XX를 쓰고 돌려준다. 꿈을 꾸는 게 두렵나요? 바이링어는 이 말을 듣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보이기 때문에 반박하고 싶다. 둘이 좀 힘이 없긴 한데. 바로 그때 회원 가입 양식을 작성하고 오셨습니다. 질질 끌게 하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 말을 하자마자 팽용지와 샤오 자이혁쇼가 함께 돌아섰습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 잘생기고 잘생긴 얼굴을 보면 다들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너랑 비교하면 남편들이 너무 못생겼어요. 바이링어는 팽용지와 샤오 자이역슈가 남편에게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잘생긴 얼굴에 충격을 받았고 내심 조금 자랑스러워졌다. 그는 즉시 다정하게 당신의 팔을 잡더니 오히려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못생겼어요. 이 말을 한 후 그녀는 자랑스럽게 참았다. 내 팔을 잡고 빨리 떠났어. 팽용지와 샤오 자이역슈는 여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이 거지 진짜 너무 잘생겼어. 그들이 당신을 알았다면 오나라 대하, 왕자의 말, 아마 더 놀랄 것 같아요. 곧 사냥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지아이잔이 여기에 와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치바오, 사냥할 때는 다른 사람의 방해물을 주의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몰래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라. 당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아버지.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께 좋은 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등을 곧게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아이자는 다시 한번 진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는 이 말을 듣고 힘없이 웃었다. 좋은. 나는 최선을 다한다. 바이링걸은 이것을 보고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위가 중요하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랄 뿐이야. 당신은 이 말을 듣고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산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이때 항내산맥 깊은 곳에서 흑철검을 들고 깊은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네. 주변에 낮은 레벨의 짐승들만 있기 때문에 사냥으로 쌍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사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도 짐승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X. 당연히 싸우는 장면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 가족의 어린 XX가 급히 당신을 쫓았습니다. 사촌, 나를 기다려. 그 소리를 듣자 발걸음이 살짝 멈췄다. 그럼 소리를 따라가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 앞에서 달려온 자멸적인 바보가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링어 자매의 사촌입니다. 지나간 이 자멸은 바로 바이 가문의 젊은 세대에게 의존하는 자입니다. 고작 18살. 그는 이미 선천계 초기 단계의 스승이다. 이름만 봐도 정말 천재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어리석은 소년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쓸모없는 동생이었어. 바이페이는 당신의 이름을 듣고 당황하여 머리를 긁었습니다. 사촌, 같이 사냥해도 될까요? 너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지. 좋아요. 그럼 넌 날 따라와. 나는 당신이 동의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즉시 너무 기뻐서 감탄하는 얼굴로 당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멍하니 바로 물었다. 오른쪽. 쓸모없는 형제. 이번에 더블네임을 얻으면 보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누가 이중이고 두 번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이페이는 비아의 질문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생생하게 소개해보세요. 내가 아는 한 올해 XX명의 보상은 지역 수준의 트릭 비법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방법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짐승을 많이 죽여라. 다른 사람보다 한 명 더 죽이거나 사냥하는 짐승들의 레벨이 높음. 그의 소개를 듣고 내 눈이 살짝 불을 켜서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생각해. 지구 수준의 이동 비밀. 나한테 꼭 필요한 게 바로 그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드래곤 브레이킹 슬래시, 드래곤 브레이킹 슬래시. 나는 한 가지 동작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의 충격을 느낀 내 눈의 자멸감. 그리운 표정도 있고 이 비법서를 최고 수준까지 연습하면 한 번의 움직임으로 도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X 이 말을 듣자 식욕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합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갑자기 풀밭에서 멧돼지가 나타났다. 너의 길을 막았어. 멧돼지야.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허리에서 장검을 꺼내어 행동을 취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넌 한 발 앞서 있었어. 칼 하나로 멧돼지를 죽였습니다. 멧돼지의 몰락과 함께 흑철검에 흐르는 기온의 흔적도 느껴진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역시 짐승을 죽임으로써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페이는 이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촌, 이제부터 이런 하급 짐승은 나에게 맡겨라. 왜 돼지를 죽이기 위해 정육점 칼을 사용합니까?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의로운 체하였다. 당신이 나를 사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곧 야생동물이 올 것이다. 뒤에서 쌍을 집어 올리는 책임을 맡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순진한 자멸이 감동되었습니다.
내 생각엔 내가 그 사람 아버지보다 그 사람을 더 잘 대하는 것 같아. 곧 두 사람은 점차 황내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야생 사슴, 산호랑이, 비단뱀을 만났습니다. 이런 짐승은 당신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짐승을 20마리 이상 죽인 후 흑철검도 노란색 레벨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최고 등급은 곧 센 수준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즉시 지아이더에게 물었다. 쓸모없는 형제, 황내산에 더 강한 짐승이 있나요? 자신이 자살했다는 말을 했을 때 조금 겁이 났다고 하더군요. 강한 짐승은 보통 황내산 북쪽에서 발견됩니다. 검은 줄무늬의 청호랑이와 무자비한 코뿔소처럼 모든 다채로운 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짐승들의 힘은 시안티안 왕국과 맞먹는다. 다루기가 쉽지 않다. 분명히 그는 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었고 베이센의 공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마스터 수준에 있지만 여전히 이 짐승들의 레벨이 너무 낮은 게 싫다. 마스터 레벨에 비견될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백페이는 눈살을 찌푸리고 잠시 생각한 뒤 맞은편 산 정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더 발전된 짐승도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그랜드마스터와 맞먹는 힘을 지닌 용수리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드래곤 이글킹, 매우 강력합니까? 바이페이는 이 말을 듣고 조금 두려워서 소개했습니다. 물론 굉장해요. 용수리왕은 새들 사이의 지배자입니다. 그는 금속 물건 수집을 좋아하고 사람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쌍의 날개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람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너무 강력해. 좋은. 방금 거기 갔어. 이름을 들으면 이 짐승이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용수리왕을 쓰러뜨리면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XX가 이번 사냥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는 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비는 당신이 정말로 용수왕을 죽이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종아리가 떨렸습니다. 사촌, 이 용수리왕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 손에 죽은 젊은 인재들 1000명이 없으면 800명이 있습니다. 북선으로 가자. 두렵다면 여기서 나를 기다려요. 당신은 말하고 먼저 산정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바이페이는 그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나는 결국 그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사촌, 나를 기다려. 나는 당신과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산 정상까지 걸어갔습니다. 산 정상에 오를수록 만나는 짐승의 레벨도 높아집니다. 나는 또한 센텐 수준에서 많은 짐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하셨어요. 센텐 영역 마스터에 속한 짐승을 7, 8마리 죽인 직후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기 당신은 용수리왕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사람 키의 절반 정도 되는 돌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내부는 너무 어두워서 정말 신비롭습니다. 여기 동굴이 있어요. 가서 보자.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먼저 다가섰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긴장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용수리왕이 갑자기 나타날까 두렵다. 구멍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몸을 굽혀 탐색하십시오. 들어가서 살펴보니 즉시 무서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그 동굴이 온갖 종류의 뼈와 X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인간의 해골이다. 분명히 이것은 용수왕이 먹은 남은 음식이다. 그런데 이 뼈들 중에서 금속 물건도 보셨죠? 금, 장신구 같은 귀중품도 있습니다. 이건 용수리왕이 가져온 것 같군. 바이페이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용수리왕은 금속 물건 수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곁눈질로 뼈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 안에 짙은 황금색 공에 이끌려 짙은 황금빛 공이 신비로운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아우라도 강해요. 이 어두운 황금색 공은 확실히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을 뻗어 가져가려고 할 때 갑자기 동굴 밖을 지키고 있던 백페이가 놀라서 소리쳤다. 언니, 형제, 용수리왕이 돌아왔다. 빨리 달려라. 비명소리를 들었다. 방금 동굴에서 뛰쳐나왔잖아. 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나운 독수리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직후 거대한 독수리 발톱이 당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빨리 답변해 주셨네요. 용수왕의 발톱 공격을 단 한 번의 회피로 쉽게 피했다. 발톱 공격이 실패한 것을 본 용수왕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다. 거대한 날개를 펼쳐 뒤쪽의 동굴을 지켰다. 분명히 이 동굴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너는 천천히 일어섰다. 진지하게 XE 용수리왕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그 몸 전체가 칠흑 같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날개 전체를 펼쳤을 때 길이가 3m가 넘는다. 독수리의 눈은 더욱 매혹적이다. 그것을 본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흑철검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의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흥분된 모습입니다. 용독수리 왕이군요. 너를 죽여라. 내 검을 쉔 레벨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이페이는 이미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100m 떨어진 큰 바위 뒤에. 사촌, 조심하세요. 이 용수리왕의 힘은 그랜드마스터와 맞먹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당신이 소리를 지르며 칼을 들고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숨겼어요. 이 작은 참새는 나에게 맡겨주세요. 용수리왕이 당신을 보면 달려올 것입니다. 당신을 향해 맹렬하게 날개짓하는 한 쌍의 날개. 그 직후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 희미하게 널 날려버리려 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당신은 지금 이미 마스터 레벨에 있습니다. 약간의 행운으로 나는 내 발판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당신의 손에 있는 철검이 갑자기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날카로운 검기운이 곱게 뻗었다. 그는 용수리왕을 공격했다. 용수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본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실제로 자신의 에너지를 과시할 수 있다. 검의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숨기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 검의 기운이 용수왕의 거대한 몸에 부딪혔다. 몸에도 얕은 상처가 있었다.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용수리왕은 하늘소리를 들어올리며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는 세차게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다. 다시 너를 향해 온몸으로 다이브해. 이번에는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막연한 XX 느낌을 주고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용수왕 혈통의 독특한 압력이다. 용수리왕 자신도 용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너도 이걸 보고 많이 놀랐지? XX 느낌이 너무 강해요. 이 용수리왕의 기세는 정말 강력합니다. 다행히 당신은 시간에 맞춰진 드래곤 아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천급 수련법이다. 진룡주가 나오자마자 그의 몸에 있던 용의 기운도 고정됐다. 용수왕의 압박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기동성을 되찾은 당신. 그는 흑철검을 손에 쥐고 차오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급습한 용수왕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롱포찬.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흑철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검에너지. 힘은 이전보다 몇 배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 초 용수리왕의 공격이 당신에게도 닿았습니다. 내가 본 것은 흑철검과 용수리왕뿐이었다. 시체들은 순간적으로 서로 충돌했다. 순식간에 이 거대한 힘에 온몸이 부딪혔어. 수백 미터를 날아가서 나무에 부딪히다. 심각한 부상. 용수리왕은 이 거대한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롱포차는 직접 X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X는 조각조각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돌 뒤에 숨어있는 백페이는 내내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즉시 당신은 그가 당신을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촌, 괜찮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지지를 받고 큰 나무에 기대어 앉았을 때 그제서야 그는 몸에 있는 영적인 힘을 다 써서 자신을 강제로 몰아붙였습니다. 뱃속에 급증하는 혈액을 억제하십시오. 괜찮은. 큰 문제는 아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은 자멸의 도움으로 방금 도착했습니다. 용수리왕의 시체 옆.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당신에게 흡수됩니다. 손에 들린 흑철검이 단번에 흡수했다. 붉은 피로 물든 흑철검을 보았네? 희미한 자기색의 빛을 발산. 흑철검은 즉시 은백색 품정검으로 업그레이드됐다. 그러다 다시 용수리왕의 소굴로 오셨군요. 짙은 황금색 공도 꺼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용수리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템이겠죠. 곧바로 몸에 바르면 집에 가서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페이는 기쁜 표정으로 그에게 상기시켰다. 사촌, 어서 용수왕의 XX를 되찾으세요. 이번 사냥대회에서 당신은 반드시 XX 타이틀을 획득할 것입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용수왕의 X를 등에 얹었습니다. 산 아래로 빠르게 걸어가세요. 바이페이도 얼굴에 흥분된 표정을 지으며 재빨리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바이 가족이 더 이상 바닥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둘이서 산으로 갔을 때 주변 잔디에 격렬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잔디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전문가 12명 이상. 그들 각자는 손에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두에 있는 중년 남자. 그의 힘은 그랜드마스터 영역의 중간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린치바오. 드디어 당신을 기다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적을 보고 계시나요? 너도 몰래 겁에 질려 차갑게 말했지? 누구세요? 왜 나를 여기서 매복 공격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당홍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내게 말해도 나쁠 건 없어. 나는 블랙 마운턴 강의 두 번째 리더인 탱홍입니다. 나는 특히 내 셋째 동생 XX의 복수를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은 이 말을 듣고 몰래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블랙 마운틴 밴디트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노골적으로 항내산으로 와서 매복 공격을 가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백페이는 그 말을 들었다. 상대방은 검은산 보적단의 2인자입니다. 곧바로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당신은 결백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가도록 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해요.
당신은 나를 죽이고 싶어. 난 상관없어.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 동생은? 나는 당신의 셋째 동생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보내도 돼. 하지만 탱홍이 말하기 전에 그는 자신을 버리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사촌,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같이 죽자. 함께 살자. 난 널 두고 혼자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때 바이페이는 극도로 긴장했지만 하지만 그에겐 아직 백본이 남아있어. 바이, 가문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버리고 혼자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탕홍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은 뼈대가 좀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나도 그 사람 놔주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표정이 바뀌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다. 엿먹어라. 둘 다 죽여라.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 10여 명 이상의 시안티안 영역 마스터들이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긴 칼이 당신과 바이페이를 향해 돌진할 것입니다. 너는 즉시 차가운 표정으로 풍정검을 손에 쥐었다. 그럼 오세요. 목소리가 떨어지면서 검을 들었다가 떨어뜨리는구나. 한 줄기 검의 빛이 너를 향해 돌진한다. 블랙 마운틴 산적을 빠르게 처치하세요. 후자의 산적에 관해서는 그는 실제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 너 때문에 난 반으로 갈라졌어. 이때 밖에 서서 공연을 관람하던 탕홍이 이를 보았다. 이 장면에서 바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드 에너지 방출. 이 녀석의 힘은 실제로 마스터 레벨에 도달했습니다. 선천계의 정점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탱홍은 말하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허리에 있는 긴 칼에 걸고 다음 순간에 칼날이 칼집에서 뽑혀 당신을 죽이려고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탱홍은 직접 플레이해야 했습니다. 이때 당신은 블랙 마운틴 산적 3명을 차례차례 죽였습니다. 갑자기 탕홍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검을 들고 앞으로 달려갔다. 소년, 넌 오늘 여기서 죽는다. 탱홍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한 칼로 당신을 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후퇴하지 않고 대신 전진합니다. 그는 또한 칼을 들고 칼로 상대를 때렸습니다. 검의 에너지가 바람의 칼날과 혼합되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순식간에 검의 기운과 검의 기운이 빠르게 공중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중에서 충돌하고 즉시 상쇄됩니다. 이는 두 사람의 힘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은 이것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의 기운과 바람의 정령의 힘이 섞여 있으니까 일반 검 에너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직면했다. 탱홍의 검이 그것을 상쇄했습니다. 실제 힘은 탱홍이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홍도 조금 놀랐다. 그는 당신의 힘이 실제로 그의 힘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계속해서 칼을 들고 당신을 찔렀습니다. 당신은 검을 들고 계속해서 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 낭비야. 이때 그는 다른 블랙 마운틴 도적들에게 포위당하고 있었다. 두 주먹은 내 손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번 맞았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걸 본 너는 즉시 뒤돌아서 달려갔지. 그는 검을 휘두르며 흑산도적 2마리를 연달아 베어 죽였다. 그러다가 그는 마지못해 백비의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쓸모없는 형제, 괜찮으세요? 포기하면 붙잡고 말할 것이다. 작동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나를 내버려둬. 그냥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세요. 그 말을 듣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지. 안심하세요. 나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누구도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어졌다. 당신은 다시 일어나 다가오는 도적들을 죽입니다. 탱홍은 이것을 보고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소년, 나는 당신을 죽게 내버려뒀어요. 나는 탱홍이 그의 영적인 힘을 동원하여 그것을 긴 칼에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칼이 당신을 세게 쳤어요. 지구 절단. 탱홍이 외쳤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진 검의 기운이 당신을 향해 직진해옵니다. 강력한 추진력이 조 구호의 몸에 있는 모든 흙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먼저 뒤에 있는 백회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상황이 어떤지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용수리왕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간신히 영적인 기운을 회복했는데 지금은 거의 지쳤습니다. 나는 그 한 가지 트릭만 사용할 수 있다. 생각이 명확해지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몸에 영적인 에너지가 격렬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 위압적인 검의 기운이 돌진해왔다. 롱포차. 이것이 최후의 수단이다. 그것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을 부상으로 바꾸는 X방식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극도로 위협적인 칼을 보았다. 호흡은 왼쪽 어깨를 통해 직접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팔 전체가 뿌리 부분에서 잘려졌습니다. 붉은 피도 곧바로 뿜어져 나왔다. 다음 초, 당신의 모습도 당홍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나타났습니다. 탱홍은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X 방법입니까? 그리고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의 정령검이 거의 즉시 그의 가슴을 가로질러 당겨졌다. 뼈가 거의 드러날 정도의 칼자국. 뒤로 날아간 탕홍은 창백한 얼굴로 고통의 상처를 가렸다. 그리고 이 장면, 주변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블랙마운틴 도둑들도 겁에 질렸다. 반대로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풍정검을 쥐고 있습니다. 사신처럼 쳐다보며 심각한 부상을 입은 탱홍이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두려움이 있다. 이 순간 빨리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공개적으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의 블랙호크에게는 팀원들은 이렇게 외쳤다.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그는 영적인 힘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두 번째 보스의 명령이었다. 블랙호크스 팀의 멤버들. 너의 무서운 힘이 두렵지만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칼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탱홍은 당신이 자신을 복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몸을 돌려 가슴을 움켜쥐고 뒤돌아섰다. 오르막길을 달리는 동안 나는 남몰래 화가 났다. 민치바오, 기다려요. 나는 당신의 바이 가족을 모두 파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너와 싸웠던 몬테네그로는 도둑은 자기 상사가 도망간 것을 보고 그 사람들도 그런 건 신경 안 써. 무기를 버리고 빠른 속도로 이동. 물창한 정글 속으로 사라졌어. 이때 당신은 풍신검을 들고 땅에 기대어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크게 쉬는 중. 그는 실제로 그들이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이미 힘이 다한 상태입니다. 만약 X 이후에 그 블랙마운틴 도둑들이 당신을 필사적으로 죽일 것이라면 넌 분명 여기서 죽을 거야.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풍정검이 나를 죽이고 있다. 수많은 쉔텐 영역 마스터 이후 에너지를 많이 흡수함. 쉔 레벨 중급으로 직접 승격.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부상을 회복하면 됩니다. 반대편 상기슬에 있는 모두들 역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이링어는 사냥단원들이 하나둘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아직 안 나오셨어요? 그녀에겐 알 수 없는 감정이 있다. 남편은 괜찮을까요? 바이자는 자연스럽게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재빨리 다가와 그를 위로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치바오는 정말 강력해요. 괜찮을 거야. 바이링어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팽종아와 샤오 바오챙은 가족을 보았습니다. XX는 만족한 순간에 돌아왔습니다. 동시에 그는 백잔 앞에서 일부러 과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올해 우리 팬 가족 XX가 가장 높았습니다. 검은 줄무늬 호랑이와 표범만 사냥했다. 즉, 후기 선천권역의 수준이다. 정말 매년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 샤오 가족도 똑같아. 가오가 사냥한 것은 화려한 뱀뿐이었다. 선천권 말기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내 클랜의 XX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한숨이 나오지만 하지만 다 백잔 앞에서는 자랑할 뿐이야. 전쟁 소식을 듣고 그는 침묵을 지켰다. 나는 매우 불행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난 어쩔 수 없이 내가 걱정되기 시작해. 그리고 여기 너는 감은 눈을 천천히 뜨고 있어. 팔을 잃었지만 다행히 내 생명은 거기에 있다. 당신은 천천히 일어나 곧장 지하이쇼에이로 향했습니다. 쓸모없는 형제. 괜찮아요. 블랙마운틴 도적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 산 아래로 데려가 줄게.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나는 힘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왼팔은 왜 없어졌나요? 너는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다행히 지금은 모두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단순히 바이페이의 상처의 붕대를 감아준 것뿐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를 등에 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굽혀 땅에 떨어진 용수리왕 X를 손에 쥐었습니다. 일못.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산을 내려오셨네요. 그런데 반쯤 왔을 때 갑자기 사냥대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들을 만났습니다. 너댓 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입니다. 내가 용을 끌고 가는 걸 사람들이 보면 이게 키는 XX 할 때마다 눈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너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 죽고 싶으면 와서 잡아라. 그는 말하면서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갑자기 검의 기운이 나왔다. 10m 이상 떨어진 곳에 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본 소규모 팀원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소드 에너지 방출. 이곳은 마스터 영역이다. 그중 가장 강한 X는 선천권 초기 단계의 X이다. 만약 당신이 주계를 만난다면 당신은 정말로 죽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뢰합니다. 방해됨. 몇몇 사람들은 사과를 한 뒤 겁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곧 항내산 기슭에서 네가 나오는 걸 본 구경꾼들, 군중이 모두 소리쳤다. 어머나,
그 남자는 실제로 용수리왕을 손에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팽 종하우와 샤오 바오챙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이자는 아직 당신의 부러진 팔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용수리를 사냥하고 잠시 기뻐서 말했다. 팡 형제, 샤오 형제, 사위가 나갔어. 봤어. 용수리 왕이군요. 마스터 영역의 짐승. 하지만 바이링어는 당신의 사라진 왼팔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순간 내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져 너를 향해 달려갔어. 남편, 팔은 왜 없어졌나요? 바이잔도 이때 당신이 사라진 걸 알아차렸어요. 팔 뒤쪽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시바오, 팔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넌 정말 더 이상 대답할 힘도 없어. 지아이 링어와 지아이 잔의 말. 쓰레기를 버린 후 몸이 축 늘어지자마자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신 곁에 X 가까운 바이링거의 품에 안기세요.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뜨면 보일 것이다. 나에게서 멀지 않은 비밀의 책. 헌팅 컨퍼런스 XWM의 보상입니다. 현 레벨 XX 죄수의 손바닥.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영적인 힘을 직접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뻗어 멀리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죄수의 손바닥. 목소리가 떨어졌다. 내가 본 것은 영적인 기운이 응축된 손바닥뿐이었다. 즉시 의자를 손에 쥐십시오. 이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 포로 드래곤 팜의 힘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제 내가 프리즈너 드래곤 팜을 사용하여 제어했다면 드래곤 브레이킹 슬래시 포격을 추가하면 검은 산적단의 2인자도 아마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금방 또 뭔가 생각나는 것 같던데. 몸에서 짙은 황금색 금속공이 꺼졌습니다. 당신은 밖을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일이 좀 신비한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런 다음 영적인 에너지를 몸에 순환시켜 입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황금빛 금속구에 영적인 기운이 들어가면 공이 갑자기 중앙에서 부서졌습니다. 넌 안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금속구 X였다. 뒤에는 메모만 있었는데 노트를 펼쳐서 내용물을 보면 내용 보고 완전 놀랐어요. 거기에 몇 단어만 적혀 있는 걸 봤어. 사원 박람회의 연효타워에서 왕자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린 파빌리온 콜드 스모크. 시간여행 이후로 당신은 항상 왕자의 진짜 정체를 아무도 알아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래전에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취하는 모든 단계는 매우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곤 침대에 앉아 조심스레 추억을 떠올려 카일린 퍼비련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카일린 퍼비련은 덱시어 우왕조의 신비한 조직입니다. 그 XX는 법정 밖, 세상 밖에 있다. 비교할 수 없는 지능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 유명한 덱시어, 무술 목록 및 무기 카탈로그 모두 카일린 퍼비련이 작성했습니다. 심지어 돌팔이 소문도 나고 기린을 이기는 자가 천하를 이긴다. 그리고 원래 주인인 왕자와 그의 동생이 싸웠을 때 원래 소유자는 카일린 퍼비련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참히 거절당함. 그리고 지금 넌 쓰러져 있고 이 카일린 퍼비련은 실제로 당신을 찾기 위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한 예는 카일린 퍼비련의 주인입니다. 대하, 와오. 왕조 시대에는 불멸자를 현세로 추방한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가슴은 민간인이자 군인인 XXX 출신입니다. X. 그걸 본 너는 눈살을 찌푸리고 중얼거렸다. 이 카일린 퍼비련은 매우 신중하게 배치되고 계획되었습니다. 나를 보기 위해서만. 그런데 그냥 나한테 오는 게 어때? 대신 이렇게 복잡한 수단을 써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당황한 당신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어버려.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어쨌든 이걸 만나. 차가운 연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방의 문은 밖에서 밀어서 열렸어. 남편, 당신은 일어났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의 몸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음식을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여기 와서 시험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약간 괴로운 표정으로 바이링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질질 끌게 하다. 이제부터 당신의 종들도 이런 일을 하게 하소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어. 바이링어는 매우 현명합니다. 어제 남편이 크게 다쳤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내 손으로 요리하는 것을 도울 수만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당신은 힘없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성전 박람회에 데려가겠습니다. 바이링어는 당신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당신과 함께 성전 박람회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키컨의 사원 박람회. 당신과 바이링어는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 참신함에 감탄하세요. 넌 원래 이런 것들을 원래 자리에 갖고 있었지. 난 그 XX를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여기서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링어도 X를 보러 2번 나왔습니다. 빛나는 설탕에 절인 산사나무 무리 뒤에서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남편, 이거 설탕에 절인 사탕인가요? 어떻게 빛날 수 있나요? 이 말을 들은 당신은 돈을 꺼내서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설탕에 절인 산사나무 2 묶음을 사서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형광설탕에 절인 산사나무라고 합니다. 바깥층은 이상한 가루 설탕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바이링어는 이 말을 듣고 기쁘게 그것을 받아 당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설탕에 절인 산사나무를 한 입 먹고 기쁨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남편. 이거 너무 맛있어.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바이 먹는 모습이 좀 귀엽네요. 링어는 불쌍한 표정으로 머리를 만졌습니다. 맛있기만 하면 이제부터 남편이 매일 사줄게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를 꼭 안고 있는 XX 날씬한 작은 손이 거리를 향해 걸어갔다. 바이링어는 당신이 그녀를 안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손 뒤로는 예쁜 얼굴이 귓부리까지 붉어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동안 행복하게 돌아다녔다. 호 바이링거는 배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남편, 뭐 좀 먹으러 가자. 좋은. 템플페어 스트리트의 어느 레스토랑이 맛있나요? 바이링거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애니러우로 가자. 샤오홍에게서 그곳 음식이 우리 도시에서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야뉴타워. 그녀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문득 금속구에 적힌 쪽지가 생각났어요. 카일린 퍼비련의 한 년이 연유타워에서 당신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그럼 야뉴타워로 가자. 얀요 빌딩 내부. 당신과 바이링거가 여기에 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어요. 웨이터가 당신이 XXC에 오는 걸 봤어요. 그를 따뜻하게 환영한다. 두 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홀이 꽉 찼어요. 두 분은 위층의 개인실에서 식사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상자로 가세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고 바이링어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자마자 많은 식사객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너와 가려진 바이링 때문에 둘이 같이 서 있는 게 너무 아름답고 잘생겼어요. 몇몇 손님들이 당신을 쳐다보고 있어요. 바이링어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냥회의에서 유명한 린 카이 배우가 그 XX 아닌가요? 그 사람 너무 잘생겼어. 그 사람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재능과 힘은 여전히 강하다. 그는 우리 도시의 XX 젊은 인재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쉽다. 그런 XX놈이 못생긴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 바이링어가 그들의 토론을 들은 후 갑자기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곤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왜냐면 그 사람들 말이 옳았거든. 그녀의 못생긴 얼굴로 인해 그녀는 이제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링어가 당신의 손을 놓으려고 했을 때 당신은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X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당신의 남편 바이링어가 될 것입니다. 나는 링어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한동안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 그런 다음 웨이터를 따라가세요. 2층 개인실 도착. 바이링어도 이 상자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중년 남자가 문을 밀어 여는 것을 보았다. 에로는 몸을 굽혀 정중하게 말했다. 린씨, 우리 상사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해요. 당신은 이 말을 듣고 기린정에 있는 한현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길을 안내하다. 그런 다음 그는 바이링어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상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신은 중년 남자를 따라다닙니다. 얀요 빌딩 3층 도착. 이곳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방문에 도착하면 중년. 그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린씨, 우리 상사가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당신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간 후 눈길을 끄는 것은 아주 길다. 아름다운 여자가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다. 당신이 들어오는 모습을 본 한여는 살짝 붉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손을 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세요. 왕세자 전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보고 그녀가 건넨 찻잔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의 반대편에 앉아 웃었다. 유명한 한요정은 정말 강력해요. 그들은 내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일린 퍼비련이 절망적입니까? 이 말을 들은 한여는 손에 쥐고 있던 붉은 봉황 깃털 부채를 가볍게 흔들었다. 전하, 왕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한여는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흔들었습니다. 금속구에 담긴 메모는 당신이 놓은 것입니다. 한여는 당신의 말을 듣고 침착하게 술을 마셨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차분하게 말했다. 좋아요.
글을 풀어달라고 나에게 명령한 사람은 내 첩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냐하면 설정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알아내야 해. 그러더니 입을 열어 물었다. 한효정은 언제 알았나요?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한여는 서둘러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못생긴 소녀의 수국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에는 발견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야는 당신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은혜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는 천천히 말을 계속했습니다. 전하,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백시어의 우왕조의 왕세자입니다. 우리에겐 항상 당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은 왕위 계승권을 다투는 싸움에서 제 사망자에게 수련을 빼앗겼을 뿐입니다. 당신이 컴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후 점점 너에게 흥미를 잃었어. 이 말을 하자마자 그녀는 화제를 바꿔 똑바로 앉더니 말했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밖에서는 이대로 죽을 것이다. 당신 집에서 못생긴 딸을 빼앗을 때까지 수국이 내 마음을 바꾸게 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듣고 나면 당신은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한야는 이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원래 요즘 사람들은 소위 국어라는 글쓰기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왕세자 전하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너프한 오넥스는 어디서 생각하시나요? 알고 보니 정말 너였어. 또 너한테 관심이 생겼어. 말하자면 한연의 봉황 눈이 갑자기 광채를 내며 번쩍였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너한테 관심을 갖게 만들어줘. 내 집에서 에스코트를 에스코트하던 때였다. 그 말을 듣고 놀란 척하다가 다시 물었지. 한효정은 나에게 전화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여는 이 말을 듣자 붉은 입술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물론 그것은 당신의 황실 형제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오래전에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당신은 무자비하게 거절당했어요. 왜 나에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까? 하지만 당신은 기꺼이 내 집에 와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더군요. 한여는 이 말을 듣고 신비롭게 웃었다. 과거 왕자님은 공무원과 군 장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린각에서 폐하를 따른다고 해도 그건 바로 케이크 장식이야. 그리고 지금 왕자는 혼자예요. 우리는 필요할 때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진짜 이유는 그녀가 말한 것만큼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다. 당시 기린각이 왕자를 돕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왕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평범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기린각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셋째 왕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문제에 빠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솔선하여 친구를 사귀는 이유, 그건 최근 너의 활약 때문이야. 그들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너는 이 말을 듣고 웃었다. 한센츠, 필요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당신은 바보가 아니다. 아무것도 없이 예의를 갖추는 것은 가늠이거나 도둑질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당신의 말을 듣고 한연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물었다. 그러나 붉은 입술을 가볍게 오므렸다. 어떻게? 왕자님은 내 말을 믿지 않으시나요? 직접 답변을 안 주셨네요. 사실 넌 시간여행 이후로 전혀 생각해본 적 없어. 나는 왕위를 놓고 셋째 왕자와 경쟁해야 했다. 왕자가 왕좌를 차지할 때 얼마나 잔인한지 당신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바꾸시고 후퇴해서 전진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한효정은 몰라요. 나는 이제 황제의 동생과 왕좌를 놓고 경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에게 왕좌를 양보해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나오자마자 한여는 깜짝 놀랐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황태자 전하, 농담하는 거야? 왕좌를 위한 싸움은 언제나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여전히 대아무 왕조의 왕자입니다. 왕위 계승 XX 후보. 그 사람이 당신을 놓아줄 것 같나요? 한여는 당신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득하지 않을 수 없었고, 황태자 전하, 카일린 퍼비련의 도움을 받는 한 아이아냐는 당신의 복귀를 보장합니다. 보세요. 당신은 방금 전까지는 침착하고 침착했지만 지금은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얀 선녀는 살짝 눈을 돌리며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린각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은 한여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느꼈다. 그는 붉은 입술을 살짝 오므리며 말했다. 황태자 전하께서 예전부터 사냥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XX 타이틀 획득 후 도시에는 당신을 존경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여님, 저도 왕세자 전하를 매우 존경합니다. 당신은 나를 존경합니다.
여기요. 너는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전에 무엇을 했나요? 그런데 한현의 말에 또 뭔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았다. 즉시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파빌리온 마스터. 할 말이 있으면 그냥 말하세요.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한현은 당신의 말을 듣자마자 감탄하며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느 날 왕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신다면 그럼 그냥 나를 여왕으로 만들어줘. 이 말이 나오자마자 충격을 받자 당신은 한현의 야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늙어서 실제로 여왕이 되고 싶어해요. 한현은 당신이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의자에서 바로 일어섰다. 난나는 내 옆으로 다가온 뒤 엉덩이를 들어 올려 내 무릎 위에 바로 앉았다. 다리 위에 하얗고 부드러운 작은 손이 볼을 살살 쓰다듬는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별로 당신을 신경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집에 있는 그 못생긴 여자 맞죠? 바위 가물은 치청, 티컨의 섬유 무술 가문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론 그녀의 말이 옳다. 바위 가물은 그야말로 섬유 무술가 가문이기 때문이다. 이 거대한 카일린 퍼비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순간 오랫동안 사라졌던 시스템 사운드가 다시 나타납니다. 새로운 작업을 다시 실행한 호스트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한행과 함께하기로 약속. 영적 에너지 양 10개를 보상으로 받으세요. 현급 비밀서 무형계단, 천상의 갑옷 세트, 지구 수준의 애완동물, 10만 양의 금, 불의 부적, 용 문양이 새겨진 옷 펜던트. 차가운 연기의 유혹을 거부하세요. 보상으로 깨진 의학서와 회복약. 실수로 개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찾았어요. 이번에는 옵션과 보상이 매우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X 옵션. 한양과 함께하기로 동의하는 한. 그러면 많은 최고 수준의 보물이 당신에게 보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 차가운 연기를 거부해. 보상으로 깨진 의학서와 회복약. 마치 개 시스템이 위장해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평범한 남자라면 XX는 주저없이 XX가지 옵션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한양과 함께 있기로 동의하는 한 시스템에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 아직도 아름다운 여자를 내 품에 안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카일린 퍼비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해를 거절한다면 아름다움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카일린 퍼비련의 지원이나 시스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부러진 의학서와 신체 회복약일 뿐이야. 다행히도 적어도 부러진 팔이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여는 당신의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예쁜 얼굴에도 자신감이 넘쳐요. 그녀는 왕세자가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으니까. 한센츠, 제가 당신을 실망시킨 것 같다 유감입니다. 나는 당신의 조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여는 당신이 자신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다시 확인했다고 믿는다. 황태자 전하, 농담하는 거야? 기린정 전체를 데리고 나와 너와 놀아줄게. 그런데 넌 그 못생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당신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링어와 저는 며칠 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한선녀는 관심이 있을 때 와서 예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일어나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현이 뒤에서 널 붙잡았어. 심호흡을 한 뒤 그는 말했다. 황태자 전하, 블랙 마운틴 갱단을 불쾌하게 할 때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훔친 물건은 누구에게 주나요? 이 말을 듣자마자 당신은 즉시 멈췄습니다. 그녀를 관심있게 바라보세요. 당신이 멈추는 모습을 본 한현은 붉은 입술을 오므리며 말했습니다. 블랙 마운턴 강은 매번 훔친 물건을 셸링 섹트에 넘겨줍니다. 셸링 섹트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넌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 나는 블랙 마운틴 보족들이 그렇게 교활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나는 실제로 그것을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2개의 흑백선과 2개의 XX 기호. 당연하지. 점점 더 커질 수 있어. 이를 본 한여는 즉각 이성과 감동으로 샤오즈를 설득했다. 황태자 전하, 현재의 힘으로는 셸링 섹트를 처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블랙 마운턴 강조차도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린각의 도움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 가족은 당신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적나라한 현실이다. 하지만 한현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지는 못할 것이다. 엑스컵 같은 차가운 연기는 얘기하지 말자. 모자를 몇 개나 가져올 수 있나요? 카일린 퍼비련에도 다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엑스 단순히 여왕이 되는 것만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당신을 보며 한현은 약간 경계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기 전에 곧 그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전 주인이 그녀에게 내린 지시. 그녀의 마음속의 분노는 점차 그녀에 의해 억제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바뀌며 말했다.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시니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카일린 퍼비련의 우리도 당신에게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녀는 몸에서 그것을 꺼낼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섬세한 나무 상자가 당신에게 건네졌습니다. 이것을 본 당신은 나무 상자를 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이 나무 상자를 치울게요. 세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시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를 본 하녀는 붉은 입술을 열며 말했다. 와서 한번 살펴보는 게 어때요? 그녀는 당신이 이 상자를 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X. 하지만 내가 X를 열 생각조차 없을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시 X를 열고 살펴보겠습니다. 괜찮은. 조만간 왕세자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녀는 이민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그럼 제가 직접 아래층으로 데려가겠습니다. 3층에서 내려오자마자 바이링은 상자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어 자이원은 당신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다 너와 하녀를 봤어. 3층에서 나란히 걸어 내려오다. 돈 많고 잘생긴 남자. 매혹적인 나라. 함께 걷는 두 사람은 천생연분 같다. 바이링어는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열등감마저 들어. 이 여자만이 당신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다소 다른 의견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질질 끌게 하다. 왜 나왔나요? 바이링어는 이 말을 듣고 초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좀 심심해요. 나와서 숨을 쉬어라. 좋은. 그럼 내가 당신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그녀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드러운 눈으로 걸어 나갔다. 한예는 당신과 바이링거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녹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봤어요. 한얀 뒤에서 걸어 나왔다. 언니, 왕자님도 동의하셨나요? 한옌이 이 말을 듣고 누 메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왕자님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요. 첩보에 설명된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녹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도 한옌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반년 넘게 셋째 왕자에게 쫓기던 중 계집에서 살았다. 닭장을 지나 성격이 변하는 게 당연해. 한옌 요원지가 분석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대아온 논란에 대해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주인은 뒤에서 왕자를 돕고 있다. 말이 되네요. 원래는 이번에는 대아와 오왕조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운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 예상외로 이제 막 시작됐어. 녹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다시 화제를 바꾸며 농담을 했습니다. 의외로 언니의 미모와 함께 남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하하. 하녀는 이 말을 듣자 그의 눈에 불만과 분노의 흔적이 번쩍였다. 불멸에서 추방되어 지상으로 내려온 그녀. 죽을 운명의 여자들은 그녀와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생긴 여자한테 졌어. 그녀는 원하지 않는다. 바이프로 돌아온 후 바이링어는 우울한 기분으로 화장대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성전 박람회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그녀는 조금 슬퍼졌습니다. 특히 식사하는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말한 것. 그녀가 매우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는 그녀가 천천히 얼굴에 가린 자기 성의 베일을 들어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검은 반점으로 뒤덮인 그 얼굴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방으로 돌아온 당신은 침대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스템 공간에서 깨진 의학서와 회복약을 꺼내세요. 푸티단의 몸 전체가 녹색 매력을 발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았을 때 당신은 사라진 왼팔을 보았습니다. 그럼 한 입에 삼키세요. 그러다가 초록빛에 둘러싸인 너를 봤어. 부러졌던 팔도 다시 자라났다. 즉시 당신은 내 앞에서 몇 번 주먹을 쳤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오래된 의학 서적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보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의학 서적이다. 바로 그때 머릿속에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시스템 도서가 인식되었습니다. 당장 연습해볼까? 당신은 이 말을 듣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연습하세요. 목소리가 떨어지면서 내 손에 들린 그 허름한 의학서는 하얀 빛이 너의 머리를 비춘다. 실습을 마친 후 당신은 천천히 눈을 떴고 얼굴에는 설렘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이런 나쁜 의학서적은 어디에 있나요? 비교할 수 없는 의학서적이다. 이 파도는 손실이 아니야. 당신은 남몰래 흥분하고 있어요. 순간 또 뭔가 생각났어. 나는 한연이 당신에게 준 아름다운 나무 상자를 내 몸에서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임 끝에 당신은 여전히 나무 상자에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냥 X를 열어보세요.
내 앞에는 여전히 아름답고 또렷한 손글씨가 있다. 위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당신을 놀라게 하세요.